네. 뉴욕 타임즈 기자가 블링컨에게 물었잖아요. 미국은 바이든은 당신은 윤석열이가 그런 비민주적인 인간이라는 걸 진짜 몰랐냐? 몰랐냐? 예. 예, 반갑습니다. 수다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더 지났네요. 그죠? 아무튼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새해 초에 한번 방송을 좀 준비를 했다가 또 뭐 다들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그 며칠 상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남 산성을 예. 쌓고 구석에 처박혀서 수성전에 들어간 이 윤석열과 그를 체포하자라고 해서 3박 4일 동안 또 저희가 한남대교 앞에서 모여가지고 또 집회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래 갈 것 같은데 뭐 오래 가거나 말거나 저희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체포와 탄핵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수다 방송하면서 제가 오늘 이 유경환 선배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방송 도입에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저께가 뉴스에 그게 났어요. 프랑스에서 훈련을 받던 최정예 기계화 사단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70%가 탈영을 했다라고 예. 전선에 투입되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렸다는데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황 관련해서 예. 그동안 그 주류 언론들 보도와 좀 상반되는 흥미로운 보도들이 네. 지금 너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뭐 러시아가 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이제 네. 서방 언론들에서 이제 거꾸로 된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우크라이나 최정예 기갑사단 예. 2,300명 중에 1,700명이 탈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단이 무너진 거죠. 훈련을 다 끝내고 이제 투입해야 될 시점이고 탈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그 훈련 기지에서도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 우크라이나 지금 그 탈영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최전선이 무너지고 뭐 그 전선에 이렇게 생존 그 유효기일이 뭐 5일, 4일 이러니까 죽으러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상자가 이미 한 160만 명을 넘어선 걸로 참혹하죠.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징집 그 강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라고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바이든이 임기 이제 한 열흘 정도 안 남았는데 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이제 그 도로에서 이제 징집해가지고 끌고 가면 이제 당나라 군대 그냥 우리 옛날에 들은 얘기죠. 네. 또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군복만 입혀서 끌고 가서 바로 죽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전선에서도 그 최근 그 어제 그저께 사이에도 그 우크라이나 이렇게 군사 요충지 산업 중심지들이 계속 이제 그 러시아군에 장악하면서 지금 이제 그 드네프르 강 쪽으로 키예프까지 이제는 그 방어할 수 있는 요새를 구축하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아까 그 기갑사단 탈영 소식. 탈영 뭐 지금 최소 한 그 6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탈영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보도와 더불어서 또 얼마 전에 나온 거는 뭐 우리는 줄곧 꿋꿋하게 북한군 파병설은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뭐 미국에서도 확인한 게 1,000여 명이 그 쿠르스크 전선에 들어갔던 북한군이 1,000여 명이 지금 사상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계속 끊임없이 줄기차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특이한 게 이제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이제 뭐 정보국이나 그 군 정보국 쪽에서 흘리면 한국 국정원이 받고 그걸 한국 언론이 풀면 서방 언론이 받아서 확대하는 이런 게 시나리오였는데 지금은 특이하게 임기 말년에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라인에서 계속 흘려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그 가짜뉴스 파병설이 불거진 게 작년 10월 초부터죠. 그렇죠. 10월 16일.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10월 16일이나 18일 날부터 공식화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난 상태에서 결정적인 증언은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뭐. 내놓는 증거마다 다 1,000여 명이 죽었다, 사상됐다라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죽은 병사의 모습이나 뭐 죽은 병사의 모습이라고
들이민 거 보니까 뭐 한 50대로 추정되는 네. 남자가 동양계 남자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조차도 그 다음날 죽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 저희 방송을 한번 복귀해 보면 예. 작년 3대 거짓말. 네. 3대 거짓말 그렇죠. 그 예. 트럼프가 진다. 대선에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다. 예. 그리고 북한군 파병. 파병설. 예. 세 가지인데 지금 뭐 저 트럼프는 이겼고 혹은 뭐 끝나버린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그 압도적으로 예.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병설도 3개월 동안 지금 아무런 증거가 안 아무런 나오는. 증거가 예. 없는데 미국하고 한국만 지금 파병설 계속 확대 보도하고 있다. 참 슬퍼요. 예. 너무 슬퍼. 국민들이 계속 그래서 속고 뭐 있다라는 거. 파병설을 왜 계속 그 미국과 그 지금 윤 정권이 이제 확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황도 전황이지만 지금 서방 언론들에서 이제 어제도 나왔죠. 젤렌스키하고 그 일당 측근들이 지금 한 3년 동안 서방에서 총 한 3천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예. 그중에 1,000억 달러를 빼먹었다는 보도,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나 군산복합체 가져가고. 민주당 이런 정치 실제로 세력들의 우크라이나 민중들한테 뭐 들어가서 뭐 없죠. 이들의 어떤 생활을 좀 개선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네요, 그죠? 일부는 이제 그 공무원 급여, 아.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 예. 연금을 안 주면 사회가 지탱이 그렇죠.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쓰고 다 빼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이제 어제 뭐 이렇게 폭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거는 윤석열처럼 이제 젤렌스키도 이제는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닌가. 트럼프 취임을 이제 한 2주일 안 남았죠. 앞두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 전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파병설 예.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예. 저는 윤석열이 젤렌스키의 어떤 길을 좀 꿈꾼 게 아닌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해산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영구 집권을 꿈꾸었던 지금 사실 젤렌스키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대통령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쟁을 빌미로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의 꿈이 곧 젤렌스키의 꿈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젤렌스키도 지금 몰락하고 있고 윤석열도 지금 뭐 한남산성 쳐놓고 성곽에 들어가서 지금 수성전을 하고 있지만 곧 잡혀갈 운명이고 그런 형태로 좀 둘 다 흘러가고 이제 있다. 미국이 예. 버리는 카드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뭐 미국이 버리는 카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께인가요? 브링컨 국무장관이 이 임기 2주 남기고 사실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올까 싶은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급박하게 한국에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이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또 회담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 블링컨 장관이 왜 이 시기에 특히 이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내란 계엄 탄핵 이 양상에 빠져 있는 한국 상황에 와서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아시는 게 있으신지 우리 이사장님. 예. 기분 나쁘죠? 기분 좀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일설에는 퇴직금 받으러 왔다는 얘기도 농담입니다. 진짜 이제 트럼프 예. 딱 10여일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많은 사단의 예. 핵심의 미 국무성이 있잖아. 그렇죠. 예. 미 국방성이 아니에요. 미 국무성이 소위 말해서 러우전 문제라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라든가 항상 미 국무성이 중심이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네. 근데 2주일 앞두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단돌이 하러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윤석열 카드는 버리겠지만은 예. 소위 말하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과 관련된 단돌이를 하러 들어왔다. 최초에 한덕수 총리 체제 들어왔을 때 첫 일성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최상목 대행이 딱 하자마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한번 묻고 싶어. 진짜 미국은 뭔데? 왜 다들 한미동맹을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왜 그렇게
기분 아주 안 좋아요. 진짜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몇 차례 계속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방송을 하면서 과연 미국의 입장은 뭘까? 이 계엄 사태를 정말 몰랐을까? 그 다음에는 현재 미국은 사실상 두 가지 카드를 들고 꽃놀이표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때론 윤석열을 버릴 것처럼 때론 또 뭐 윤석열의 어떤 복귀나 이런 것들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상황은 윤석열 지킨다라기보다는 윤석열이 정리한 수순으로 가는데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미국이 급박하게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단도를 치고 있다라면 그 단도를 치는 내용이 뭘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블링컨이 급하게 왔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그렇죠. 예. 바뀌었죠. 최상목을 같이 만났죠. 예, 젊은 친구로 바뀌었고 예. 또 그 주한미 대사가 대사 대리가 임시로 지금 예, 임시로 지금 10여일밖에 안 골드버그가 나가고 그래서 예. 이제 여기 이제 CIA 한국 지부장만 끼면 한국 그 정계를 좌우하는 실세들이 다 움직이는 건데 블링컨이 왔다. 네. 그리고 참 진짜 그 트럼프 이제 취임을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거의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된 이런 윤을 앞두고 왔는데 미국은 어쨌든 뭐 이제 와서 그 쿠데타 과정을 몰랐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게 일반화된 거죠. 상식이 된 거죠. 됐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지금 그 윤석열 체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직도 이렇게 막후에서 조정하면서 끌고 가는 미국의 이렇게 플랜 B는 뭐냐? 어쨌든 지금 뭐 내일 모레 윤이 들어가고 지금 뭐 관제 헬기가 떠 있다고 하는데 윤이 이제 잡혀 들어가고 대선이 벌어져도 국힘이 다시 재기하기는 힘들다는 거 미국도 파악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체포 국면을 이렇게 계속 그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상황은 어쨌든 이면에 또 다른 힘들이 아직도 관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지금 뭐 수구 세력들이 거의 뭐 몰락 직전인데 내란에 동조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잘 키워놓은 그 북의 표현으로는 잡종개죠. 이걸 상전들이 잘 이렇게 후퇴시키면서 그 힘을 좀 온전시켜서 계속 이 써먹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거를 꼭 한번 시청자들한테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감독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우리 조태일 외교장관이 회담 끝나고 나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 블링컨에게 물었잖아요. 미국은 바이든은 당신은 윤석열이가 그런 비민주적인 인간이라는 걸 진짜 몰랐냐? 이 말은 윤석열의 비민주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든가 내란 쿠데타라든가 이 많은 것들 진짜 미국 몰랐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본질은 그렇다고 봐. 이거를 우리 국내 기자는 말도 못 꺼냈을 텐데 뉴욕 타임즈 기자가 상징적으로 블링컨에 물었어요. 이것은 바이든, 블링컨 이 미국 정부가 한반도 지배 전략을 확고히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본질은. 그렇다면은 블링컨이 들어온 상황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왜 들어왔을 것인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11일 후면 집권을 합니다. 말씀처럼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의 거두들이 다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뭔가 엄청난 단도리를 하려고 왔다.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각에서는 또 뭐 태극기 부대는 트럼프만 기대하고 있다며요. 지금 트럼프만 들어오면 윤석열 구해줄 거로 이야기한다며. 그것도 참 재밌는 사례예요. 저도 지난 주말에 한번 나가서 태극기 부대가 그때 또 한남동 관저 쪽으로 해서 많이 모였는데 음박 한번 써봤습니까? 음박. 아유, 따뜻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때 태극기 부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탑 더 스틸이라는 맞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나 극우 쪽에서는 윤석열이 주장했던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뭔가 윤석열을 구할 것이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 그다음에 청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더라 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과연 트럼프는 윤석열을 좋아할까? 우리 그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예. 윤석열과 그 집단들, 국힘부터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레거시 미디어들 전부 주류 압도적으로 내놓고 해리스 지지했어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내놓고 트럼프를 엄청나게 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어요. 트럼프는 윤석열 거의 벌레 취급도 안 할걸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진짜 제정신일까요? 원래 그분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거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또 궁금한 걸 좀 물어보자면은 사실 내란 계엄 초기에는 미국도 윤석열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그다음에 좀 우왕좌왕하면서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써먹어야 될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버리는 카드로 끝났다. 그럼 버리는 카드로 끝난 것이 곧 뭐 이 차기 이 대선에 탄핵이 이제 인용되고 나면 2달 후에 대선이 열리는데 대선에 자연스럽게 뭐 민주당이 집권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극우가 몰락하는 국민의힘이 몰락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판이 정리가 되면서 진보적인 공간이 또 열려서 뭐 진보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아름다운 모습 극우가 몰락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국권당의 보수의 자리에 서 있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공간에는 또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진보 세력들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정리가 된다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고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피곤하겠죠.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 미국이?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남동 대첩까지 쭉 보면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동학 농민전쟁 이후에 130년간의 어떤 저항, 우리 혈인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우금치부터, 그다음에 이제 해방, 지금 뭐 광복 80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이제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뭐 미국식 가치,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건 다 이렇게 도루묵이란 게 구조선이란 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운 건 그거겠죠. 이 상황이 계속 쭉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 지금 글에 나와 있는 2030을 포함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느끼고 각성하고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뭐 그런 흐름에 통제 관리하는 건 이렇게 전문가들이니까 어쨌든 좀 예방혁명 차원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막고 대중적인 정치적인 진출을 막고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 이제 수구 국힘당을 중심으로 최대한 좀 질서 있게 후퇴하면서 그리고 대각에 있는 민주당까지 길들이기를 하면서 다음 이렇게 정치 구도를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는가 막 이런 흐름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버리지만 제2, 제3의 윤석열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구조는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뭐 윤석열을 급작스럽게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그렇죠. FBI 국장이 날라와서 한 거고 그렇죠.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 그 흐름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정확히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을 내세워서 그 지위나 역할로 한미 동맹을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거의 완성까지 올려서 이제는 용도 폐기해야 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지난번에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이제 정리를 할 때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의 어떤 외교 정책
한미일 동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언급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서 그걸 다 빼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용도 폐기하는 상황에서 표현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버리지만은 윤석열을 앞세워서 미국이 얻어갔던 그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 부분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런 시민사회 진영의 문제 제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것만큼은 우리는 막아야겠다. 뭐 이런 이제 명확한 입장을 민주당 쪽에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확실히 생각이 좀 전달됐죠. 들더라고요. 예. 확실히 탄핵 전달됐죠. 소추 내용에서 다 빼버렸잖아. 그렇죠. 다 뺐죠. 민주당이 뺐잖아, 예, 사실은. 민주당이 뺐죠, 스스로. 예. 그럼 미국 입장을 완전히 다 반영해 준 거잖아요. 전형적인 이제 내정 간섭의 한 실례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내정 간섭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도 최상목도 말만 하면 한미동맹이야. 예. 이 난국에 지금 윤석열의 배우는 아시다시피 마이클 더글라스 트럼프 일기 때 독일 대사 지명했던 그것을 이야기했잖아. 미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사실은 미국이 본질인데. 그래서 아까 그 뉴욕타임즈 여기자하고 뭐 블링컨의 그런 그 회견, 예. 뭐 질의응답 내용도 사실 그 미국이 이 동아시아 패권 구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남쪽을 내세워서 80년 동안 이 장악해온 그런 말씀하신 공고한 어떤 예. 구조화된 질서 이걸 감안하면 사실 좀 웃기는 그 얘기들이죠. 서로가 다 알고 있으면서 뉴욕타임즈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2년 반 동안 그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그 펴내온 대표적인 이렇게 서구 이렇게 주류 언론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재밌는 게 그저께 이스라엘이 그 재작년 10월 7일 그 팔레스타인 그 작전 당시에 막 하마스가 뭐 강간하고 했다는 걸 이번에 이제 그 기소하면서 쏙 뺐죠. 아까 우리 그 탄핵 그처럼 그 증거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하마스의 강간 가짜 뉴스를 가장 앞장서 퍼뜨린 게 뉴욕타임즈죠. 근데 그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도 대량 살상 무기를 가장 먼저 선전한 게 뉴욕타임즈. 근데 이 친구들이 뭐 무슨 대표적인 뭐 정론지고 그리고 아무런 이렇게 해명이나 사과도 정정 보도도 없는. 꼭 이제 블링컨이 들어왔다. 탄핵 정국이 있다. 그 내란 비상계엄 사태 미국은 속속들이다. 손바닥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 관련해서 거시적 안목에서 꼭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뭐냐. 올해가 해방 80년, 분단 80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제식민 이후에 분단의 역사는 미국이 38선을 그었잖아요. 분단을 기획했던 건 미국이잖아요. 30분 만에 그었죠. 예. 그 이후에 이승만 체제, 박정희 체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80년 5.18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이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지미 카터가 죽었는데. 네. 체로키 파일. 5.18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공개된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광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Some of the documents, but others could be made more full. So there's still more documents that we could get about all what the United States knew. 이 한반도의 분단 정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비극의 배후에는 엄연히 미국이 있었잖아요. 윤석열의 내란 정국 마찬가지 미국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을 다 엎어버리고 윤석열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태진광장의 수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 본질은 미국이라는 것들을 진짜 이제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 펼쳐진 전국을 보면은 마치 미국이 그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인 것처럼 윤석열의 이 내란 책동을 결과적으로는 저지하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정보를 주고 내용을 주고 해서 저지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대목에마다 나와서 한국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느 순간 현재 이 국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 부분들조차도 결국은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로 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 내란 비상계엄 성공했으면은 미국은 또 박수 쳤을 거예요. 그렇죠. 지지하겠죠. 이 본질을 우리가 꼭 알자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진보 언론 또 이렇게 진보 그 운동 세력들의 힘이 아직도 미약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갈 길은 멀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광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서 응원봉을 들고 정말로 이렇게 윤석열 퇴진 그리고 내란 수계 체포 구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열정을 모아서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의지들을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어떤 역할이나 미국의 의도나 미국의 목적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 나중에 이제 구속되고 탄핵이 이제 인용되고 나서 펼쳐지는 새로운 어떤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국면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그 미국의 힘이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수다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또 이 본질을 저희의 이야기 안 역할이 하면은 아닌가. 미국이라는 이 본질을 이야기 안 하면은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제2의 박근혜, 제2의 윤석열 계속 악순환 될 거라고요. 본질 근원을 끊어야 되겠죠. 미국 문제죠. 아스트라도 좀 떠들어야죠. 아까 1905년 이제 을사늑약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해 또 이렇게 우리와 그 미국과의 뼈아픈 또 이렇게 역사가 있죠. 카스르토프 미리아. 그렇죠. 일본이 필리핀을 먹고 미국이 일본이 일본이 조선을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그 일제 그 조선을 갖다 바친 그 미국이 45년도에 다시 남북을 분단시켰고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후에 모든 그 전쟁 그다음에 냉전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그 혼란상 난맥상들의 맞아요. 배태시킨 우리 두 가지가 똑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래가 을사늑약 120주년이라는 것을 왜 제가 강조했느냐. 당시에 카스라 수상, 일본 카스라 미국의 육군대장 테프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905년에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해줬던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그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는 미국이 도와준 거란 말입니다. 이 본질은 1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본질이죠. 윤석열이 본질이 아니죠. 그것을 진짜 꿰찬다라면은 태진광장의 초점이 어디에 모여져야 될 것인가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을 이야기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 저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트럼프 취임이 한 열흘 좀 더 남았죠. 그죠? 근데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되고 펼쳐나갈 이 한반도 동아시아 정책은 분명히 바이든하고 다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그 지점에 있어서 좀 새로운 뭔가 변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트럼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취임에 맞춰가지고 좀 구체적이고 생동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재밌는 게 그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 그 트럼프 당선을 공식화했죠. 그리고 이제 20일 취임하는데 그날 미국 시간으로 그날 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1500km 한 방 쐈죠. 아마 상징적인 의미.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장이 열린다. 굉장히 기대되는 장입니다. 자, 이 내란의 장과 함께 또 새롭게 펼쳐질 2025년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기회가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5년 새로운 평화를 염원하는 아수다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